조사를 한 번 잘못 받으면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성인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본인 혼자 조사받고 진술을 너무 이상하게 했다, 다시 조사받고 싶다, 변호사 손님에서 다시 조사받겠다. 안 돼요, 그거. 안녕하세요. 치유의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가지고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부모님들이 연락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피해 자녀의 나이가 어느 정도는 성범죄 피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얘기를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성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상태일 때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진술할 때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단어도 사실은 모르고 내가 받은 피해가 어떤 피해인지, 어디에 손이 들어왔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여기서 왜 조사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녹음을 하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다 동시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 순서를 따지자고 하면은 저는 아이 심리상담부터 받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심리상담을 받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어요 라는 걸 의사선생님 혹은 심리상담사에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증거로 쓰일 수가 있어요. 또 그게 증거로서의 작업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유가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심리상담센터 혹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먼저 찾아뵙고 그 다음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는 부모가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때 권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성범죄 피해 사건은 부모님이 사건을 아신다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1대1로 상담을 하거든요. 부모님한테는 털어놓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일부 사실들만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 이제 보내고 1대1로 상담을 했을 때 사실은 부모님이 너무 화를 내가지고 이 부분은 얘기를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이거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죠? 나 그러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부모라고 하면은 나를 비난하면 어떡하지? 내가 되게 멍청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얘기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변호사한테는 그래 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조사를 한 번 잘못 받으면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성인분들 중에도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본인 혼자 조사받고 진술을 너무 이상하게 했다, 다시 조사받고 싶다, 변호사 손님에서 다시 조사받겠다. 안 돼요, 그거. 조서는 기존에 작성된 거는 그대로 남아져 있고 추가적으로 조사만 가능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불리한 게 뭐냐, 첫 번째 조사 때 한 얘기랑 두 번째 조사 때 한 얘기가 다르다? 진술의 신빙성 인정이 안 돼요.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축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피해자분들은 기억에 기반해서 진술하면 그만이거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증거 있으니까 너는 빼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가해자가 겁을 먹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증거밖에 없으면 충분히 부인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학폭위를 통해서 임시적인 조치, 정학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학교 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그런 조치는 없고, 최대한 변호사가 가해자 측 부모나 가해자 측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피해자 쪽에서는 이것도 2차 가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접촉하지 말라라고 일러주는 경우도 있고요. 고소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하거든요. 고소 이후에 합의한다라고 해서 가해자가 처벌 안 받는 건 아니고 다만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했을 때는 합의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공탁금을 받는 거예요. 피해자 쪽에서 합의 안 하려고 하고 합의금 안 받으려고 했을 때 가해자 쪽에서 일방적으로 피해 배상 쪽으로 공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공탁을 안 했거나, 아니면 공탁을 했는데 공탁금 회수한 것도 어느 정도는 피해 배상이 됐다라고 봐서 양형에는 많이 가만히 되거든요. 이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표시하고 나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아이가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아이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힘들거든요. 부모님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 일단은 부모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겠지만 냉철함을 찾으셔야 할 때입니다. 평소와 너무 다르게 아이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흥분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치유의 봄을 찾으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였습니다.